지금 듣기만 해도 참 걱정이 막 생기는데 현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더 마음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큰일입니다. 가운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마은혁 재판관은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또 했어요. 아니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무슨 사퇴를 합니까? 약간 최민희 의원 시즌 2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후보자 상태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 예? 7개월 7일 동안 있다가 그냥 스스로 물러나게 한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사례 비슷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 요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저게 정치인 맞아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듣습니다. 이게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좌파 활동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회 의결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자기네들이 추천한 요즘 거론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한테 똑같은 프레임을 씌운다면 뭐라고 빠져나갈 건데요? 그가 좌파 활동가건 우파 활동가건 어쨌거나 검증을 거쳐서 국회가 의결한 사람이라면 그건 임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헌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권성동은 그야말로 극우 한때 법복 입었던 정치인 아닌가요? 자기 그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지요. 한때 법복 입었던 극우 정치인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비판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헌법재판소 5대3설에 야권의 텔레방이 난리가 났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저희 의원들 텔레방이요? 단텔방. 어떻게 알았대요? 네. 난리가 난 건 맞아요. 아니,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입니까? 네, 난리가 난 건 맞아요. 네. 저도 사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막 현장 다니느라고 텔레를 확인을 못하면 막 100개, 200개씩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느끼는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사가 난리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네. 의원들의 이 심리적인 위기감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마도 이제 SBS 보도 이후에 그렇죠. 그것이 아마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화된 걸로 목금 사이에 이제 세게 단텔방 안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확인된 거 아니죠. 5대3 교착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걸 사실이라고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러저러한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논의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겠냐? 물론 이제 산불 때문에 정신 없으셨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돌파구가 안 열리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그 루머들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조급함에 이 헛발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들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해요. 민주당 헛발질 유도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 이게 계략의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혹은 그것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두고서 어떤 우리가 대책 회의를 한다면 이게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 번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번 하게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서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기각이 될 리는 없다고 봐요. 네. 결정을 한다면 헌재가 예. 결정을 한다면 예. 기각이 될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헌재가 이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4월 18일을 넘기는 건 저는 차라리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18일을 넘기는 걸 넘기는 거는 만약 기각하지 않고 넘긴다. 그러면은 18일이면 이제 두 사람이 빠지는 그만두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6명 체제가 되고 예.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예. 헌법이 부정되는 상황을 헌재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봐요. 어떻게 헌법을 부정했던 윤석열을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역시 네. 헌법 위반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의 자기 부정을 하는 판결을 네. 그동안 내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헌재가 헌재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짓밟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어쩌면 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헌재, 그것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헌재 기관의 이 무력화와 연결된다라고 보고요. 예. 저는 우리가 새로운 그야말로 전면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6인 체제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게 되면은 한덕수 체제로 2년을 가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정치권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탄핵? 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 만약에 4월 18일 넘겨서도 예. 헌법재판관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예. 스스로를 그런 상태로 몰아넣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고 개헌해서 국민투표로 뭐 탄핵? 그런 방식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면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전면전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예. 어쩌면 어정쩡하게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기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죠. 당신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들이 결정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저는 결정을 그런- 국회가 내려야 예. 된다. 저는 그런 상황이 차라리 더 빠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한 늘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그게 더 빠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은 매우 엄혹한 시간이고요. 사실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도 피가 마르는 상황이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